3월의 빅스텝이라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0.25%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0.5%를 금리를 올린다 이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단서 지금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월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증가폭 1월에 51만 7천 개가 늘어났는데요. 2월에는 31만 1천 개입니다. 안 줄어듭니다.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고용시장이 좋으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야, 이러면 예, 이게 3월 22일 날 빅스텝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예, 빅스텝이 되겠구나. 실제로도 보면 지표상으로도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2022년 2월에 90만 4천 개가 늘어난 적이 있고요. 지난 7월에 56만 8천 개가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1월에도 툭 올라갔죠. 이게 51만 7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도 31만 1천 개까지 나오니까 야, 이거 이제는 빅스텝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고용시장이 활활 타거든요. 실업률도 1월에 3.4%였는데 2월에 3.6%입니다. 일반적으로 3.6%는요. 예, 완전 고용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 실업자, 나 일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취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도 3.4%일 때가 54년 만에 최저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업률이 좋았거든요. 예, 그야말로 완전 고용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야,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4.6%로 올라가죠. 4.6%로. 예, 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시장이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잘 돌아간다. 자, 이런 상태면 여러분, 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어떻게 할까요? 예, 0.5%라는 빅스텝을 단행할까요? 아니면 0.25%의 예, 금리 인상을 할까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까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예, 오늘 새벽에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이게 금융위기로 촉발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고금리가 실제 은행에 직격탄을 때렸고요. 이게 사실은 기업의 어떤 상황, 기업의 운영자금을 쓰기 위해서 예, 이게 은행에서 빌린 돈, 여기에 대한 고금리 이것도 작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0.5%의 어떤 빅스텝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말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이게 여러분 0.5% 올릴 확률이 거의 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시 38%로 뚝 떨어졌습니다. 38%로.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행히 여러분 0.5%라는 빅스텝은 단행을 하지 않겠지만 0.25%라는 베이비 스텝은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현재까지는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빅스텝은 안 할지라도 베이비 스텝 0.25%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현재 닥친 금융위기까지 만약에 덮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고금리란 말입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지금 거의 7%에 육박합니다. 6.4%, 6.5%거든요. 신용도에 따라서 더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전세자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2,925조
3천억까지 갖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결국은 이자 폭탄 우리가 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 이자 폭탄이 현실이 될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자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이자 내기가. 아니 이자 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벌어서 원금은 아예 못 갚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가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감은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금리를 0.5%는 올리지 않더라도 빅스텝은 안 되더라도 베이비 스텝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 보전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2,925조 3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감 있다.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게다가 제가 실물 경제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면 예, 이게 제2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예, 금융 충격이 와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은행 1금융권으로까지도 예,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당장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중소형 은행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대형 은행에서 나타났어요. 예, 그러면 중소형 은행에서는 이미 나타났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부채 폭발의 원인이 되는 것. 저는 예, 진짜 두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기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옵니다. 지금 예상보다가 빠른 위기가 터진다는 것 늘 감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식한 위기는 오히려 예, 더 더디게 오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위기 이게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블랙스완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예, 이제 미국의 금융이 좀 잦아들어야 돼요. 금융산업이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이 위기감이 더 정폭이 된다면 시장에는요 아마 가공할 만한 위기가 올 테니 여러분 그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